여러분들 그 문제 풀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 문제는 그 여러분들 기출문제에서 그 중상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찍기 연습을 해서 또 실수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시험장 가서 실수를 안 넣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는 그 문제를 보는 거니까 풀면서 근데 사실 대부분 다 다른 내용들이긴 해요. 근데 그 문제를 좀 더 꽈다든가 아니면 기출 문제는 응용 문제들이 대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전산직이면은 뭐 다음 달에 시험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획직은 뭐 6월 3일 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맞춰서 이렇게 해서 동영모사 풀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맞춰 풀어봐야 돼요. 반드시. 20문제니까 사실은 15분이나 18분 내에 풀어야 돼요. 마킹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20분의 시간을 준 거죠. 그래서 마킹하고 이런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목적으로 이제는 이 도형모사 풀이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취지를 이해하시고 틀리고 이런 것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또 잘 모르겠으면 반드시 이론서를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습을 충분히 하고 가셔야 시험장 가서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서 1번은 가상격 장치인데 이 정의는 여러 번 나왔었죠. 그 가상격 장치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1번 그림이야 돼요, 여러분들. 1번 그림에서 보면은 보조격 장치에서 이제 메인 메모리로 HDD 하드디스크에서 메인 메모리 램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올릴 수가 없죠.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상격 장치라고 하면은 이렇게 쭉에서 올린다. 이런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가상격 장치는 이거 지금 이제 버추얼 메모리인데 디스크 일부를 쓰는 거죠. 이제 메모리를 쓰는데 보통 얘는 DRAM을 쓰는 거고. 네. 그럼 지금 이 그림을 보시더라도 연속적으로 이제 저장됐겠죠,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이 뭐 한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뭐 엑셀이라고 해도 되고 뭐 게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연속적으로 기억을 시키지 뭐 띄엄띄엄 기억시키지 않거든요. 연속적으로 기억시켜야만이 여러분들 이제는 컴퓨터 고주에서 액세스함자 액세스함 헤드를 이제 움직여서 데이터를 읽어올 때 연속적으로 읽어와야만 좀 더 빨리 읽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연속적으로 디스크에 들어있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디스크지 않습니까? 디스크 주요 장치는 램이 올라올 때 연속되게 올라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어차피 보통 이제는 IBM 호환 기준 같은 경우는 2의 지수성이 돼요. 뭐 4K, 8K, 16K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대형 기준 같은 경우는 4K씩 쪼개져 있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론 시간에도 뭐 2K, 4K 쪼갠 이유가 뭐냐면 IBM 중대형 기준에서 이제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4K씩 쪼갰거든요. 그럼 4K씩 연속되게 쪼갰다라고 해서 이들이 메모리에 올라올 때 연속되게 올라오진 않죠. 메모리 빈 공간이 있으면 어디든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만큼을 이제 여기부터 이만큼이 유저 영역이고 운영체제 영역을 우리가 시스템 영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운영체제 커널이 올라오는 거예요. 커널이 올라오고 사용자 프로그램이 여기 올라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상 장치를 쓰는지 안 쓰는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은 알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내가 이제 가상 장치 쓴다라고 치면 보조격 장치에서는 연속되게 기억되지만 메모리에는 다른 프로그램이 이미 다른 공간들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도 연속되게 올라오게 되면은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빈 공간 어디든지 다 집어넣을 수 있다. 왜? 보조격 장치에서 이제는 이 하나의 블록의 크기, 페이지라고 부르죠. 페이지라고 이제 부르면 메모리에서는 이 하나하나 이 블록의 크기, 이 블록의 크기를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지 크기하고 페이지 프레임이 똑같아. 똑같기 때문에 뭐 어디든지 올라도 관계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상형 장치를 설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버추얼 메모리라고 하면은 그래서 1번 그림 떠올리세요. 1번 그림에서 확장한 개념이니까 거기서 이제 디스크에서 이제 메모를 올리는데 연속적이나 불연속적으로 올릴 수 있다. 그 이유는 페이지 크기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 프레임의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디든지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이게 다이나믹이니까 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나믹이라는 얘기는 해당되는 프레임이 수행 중일 때는 뜻이죠. 수행 중일 때. 여러분들이 클릭했을 때 이런 뜻이야. 해당되는 뭐 아이콘을 클릭해야 수행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디스크에서 메모리 올린다는 얘기죠. 그때 이제 메모리 상황을 봐서 얘가 특히 이제 OS의 커널이 되겠죠. 얘가 메모리 상황을 봐서 빈 공간을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추얼 메모리를 이렇게 쪼개서 올린다는 개념을 꼭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동적 주도 변환을 하게 되는 거죠. 프로세서가 이제 수행될 때. 프로세서란 말은 메모리에서의 수행단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디스크라면은 파일이라고 하는 거죠. 일본 그룹 떠올리시면 돼요. 디스크는 파일이라고 말한다면 메모리에 이제 올라오면 프로세서라고 말을 하죠. 그때 이제 가상주소라는 말 나오면 HDD를 떠올리면 돼요. 테이프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는 시계 장소는 램인데 디램이 되겠죠. 사용자가 쓸 수 있는 공간은 디램이니까. 그래서 가상주소, 실주소를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동적 주소변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얘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실행 시간에 바인드를 하기 때문에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실행 시간 바인딩 이렇게 부르는 거죠. 실행 시간에. 실행 시간에는 아까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아이콘 누르잖아요. 그게 요청하는 거잖아, 그죠? 요청을 하면 그때 운영체제가 해당되는 프로세스를 디스크에서 메모리를 올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적 주소 변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크기가 뭐 4K씩 고정되어 있으면 걔를 페이지로 하는 거고, 크기가 변할 수 있는 블록이면 세그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 크기가 변할 수 있는데 이 세그먼트라는 말은 사실 이렇게 말해도 관계없어요. 서브 프레임 또는 뭐 모듈 이런 말을 써도 아무 관계없어요. 어차피 사용자가 작성한 프레임, 서브 프레임, 우리가 C 언어를 볼 거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서브 프레임들이 나오죠. 부프레임 나오죠, 부프레임. 우리가 서브 프레임이라고도 하고 얘를 무슨 뭐 부프로그램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게 바로 세그먼트라는 거죠, 세그먼트. 그래서 그 사용자가 또는 개발자가 개발을 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그 세그먼트의 크기는 동일할 수가 없어요. 이 페이지 크기는 동일한데 이거 하드웨어적으로 쪼개져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4K, 8K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를 제조한 회사에서 가상각시장치를 쓰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하드웨어적으로 페이지 크기를 물리적으로 나눠버렸다고. 그러면은 그 관리만 운영체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관리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뭐 이번에 있는 고정된 블록 페이지가 더 수월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페이지 단위로 이제 수행을 했었을 때 좀 속도 느려지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페이지 크기가 또 작게 쪼개게 되면 페이지 개수가 많아져서 그만큼 이제는 디스크에서 이제 메모를 올리는 시간, 로딩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몇 번 안 나왔지만 페이지 크기가 클 때 작을 때 중요하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페이지 크기가 클 때 작을 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것도 이제 뒤에 가면 또 문제도 있어요. 자, 3번에는 인조 연속성이라는 얘기는 가상주소면은 보조기억 장치 일부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연속적이었었겠죠. 연속적으로 집어내야 좀 더 빨리 읽을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주기장치 DRAM에도 연속적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보장해야 된다. 이 말이 틀린 거죠. 그래서 세그먼트 기법에서 한 프로세스의 세그먼트들은 동시에 모두 기억장치 내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세그먼트든 뭐 페이징 기법이든 간에 한꺼번에 안 올리고 어때요? 한꺼번에 못 올린다는 얘기죠. 한꺼번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데 디스크에서 메모를 올리는데 못 올리니까 잘라서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 잘라서 쪼개서 올리겠다라는 개념은 세그먼트나 페이지가 동일해요. 그렇지만 그 페이지의 크기가 동일하냐? 고정된 블록을 쓰면 페이지고 가변 블록을 쓰게 되면 우리가 세그먼트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뒤에서 먼저 보겠지만 이 세그먼트하고 이 페이지를 구분하는 문제 되게 중요해요. 시험에서 뭐 얼마 안 나왔는데 사실은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시험에서는 뭐 얼마 안 나왔죠.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날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1, 2, 4, 8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자리가 8개. 그죠? 네. 그 다음에는 이 8자리에 있는 게 8개.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얘는 8 더하기 6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 2, 4 아니죠? 1, 2, 4, 8. 그죠? 8. 16이 8, 16, 32, 64. 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론 이렇게 계산하려면은, 이하 문제 푸는데도 뭐 1분 이상 걸렸을 거라고요.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죠. 우리가 어차피 10진수는 일시, 백, 천만 이게 나가잖아요. 그 가중치를 두는 거 두듯이 이진수는 1, 2, 4, 8, 16, 32, 64, 128 뭐 이게 나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뭐 이 문제 푸는데 몇 춤 푼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